저 선물 받은 개는 잘 키웠으면 좋겠네요. 파양하지 말고. 왜 가는 데마다 개를 안아주냐고. 대통령 관저에 있는 개들이 배변 교육이 안 돼 있다고 지금. 관저 안에 손님들 왔을 때 오라고 개조심 써놓은 게 그 이유라고. 저 개들은 국견이고 품격 있는 개들이야. 아하. 네, 그래야 되는데 토리는 품격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니 교육은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교육은 제대로. 8대2, 3대7 요거는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인가요? 뭐 덕긴 개끼입니다. 뭔가 이 위기의식 같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복긴 개낀 그러는데 백도보단 나요. 그런 점에서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네. 제가 드린 조언은 일단은 민주당의 보여지는 그림이 참 화려하다. 네. 가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막 두들겨 패는데 거기에 한 명이 강하게 맞서갖고 스타가 탄생해요. 그게 누구냐면 2021년 국정감사에서의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스타가 누구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서 이모 3M 막 공격하는데 하고 넘어가니까 그다음 한동훈이 이렇게 빛이 났던 거죠. 무섭고 시가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1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미국 증권 거래 당국 SEC가 권도형 이 테라 루나 사태 이 권도형이랑 6조 원대 벌금 합의금 이 납부에 대해서 합의를 했답니다. 6조 원을 준다는 거죠. 미국 당국에 6조 원이면 작년 우리나라 종부세 세수보다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이런 거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테라 권도형 이 사람 빨리 이거 쪼아갖고 어떻게 미국은 이거 다 6조 원씩 받아내는데 우리나라 뭐 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중에서도 이런 거 잘 해낼 사람들, 정치인들 잘 좀 뽑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분들과 함께 장르만 여의도 시작해 보죠.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 수가 조금 정체 현상입니다. 박스권에 갇혔어요. 그래요? 예, 질러요? 질러. 제가 질러가지고 모 유튜브를 구독자를 30만으로 올려줘.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네. 문화상품권을 주대. 그래서 난 그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 저희 뭐 구두 그래서- 상품권으로 가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네네. 아, 네, 생각해보자. 엘칸토. 재활유로 가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기대하겠습니다. 김병민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뭐예요? 네, 왜요? 김종대 의원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저 때문에 구독자가 더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맞는 상황 판단이시고.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제 러닝메이트 안 하실래요? 러닝메이트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러닝메이트. 아이씨, 아무도 없네. 어떡하죠? 러닝메이트 구하시는 우리 네. 한동훈. 런닝구를 입어요. 러닝구요? 예. 그러면 돼요. 러닝메이트는 없었던 런닝구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전당대회 준비 몸풀기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영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신영 기자님의 뉴스 소개에 또 두 분들의 평론 그리고 해설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떤 뉴스부터 갑니까? 제가 항상 이 시간에 마음의 빚이 있었어요. 김병민 전 최고한테. 왜요? 왜요? 매일 이슈가 이제 북한 이슈 아. 이런 걸 많이 했어가지고 아. 김종대 의원님 날아다니셨는데 아. 항상 약간 씁쓸한 기분을 느끼신 것 같아서 아.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자상하셔. 국민의힘 주제로 네. 준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제. 예, 전당대회 룰이 정해졌습니다. 아유. 8대2 단일 지도 체제로 갑니다. 자, 7월 23일에 열릴 전당대회를 두고 오늘 비대위에서 최종 룰을 의결을 했습니다. 뭐 2인 지도 체제 하냐 그대로 단일 지도 체제 하냐 했는데 일단 원톱 체제 유지하기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원래는 지금 당심 100%였는데 이게 민심 반영 비율을 뭐 8대2로 할 거냐 7대3으로 할 거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8대2 당원 8 국민 여론 2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국민 여론이 그러니까
여론조사한 결과를 20% 넣고 네, 그렇죠. 당원들의 투표를 8 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네, 하고 그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이제 뭐 다음 대선 앞두고 대표 그 1년 사퇴 시한하는 거 예외 규정을 네네. 두는 걸 이번에 개정을 했잖아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6개월 전에 대표를 사퇴해야 되는데 그 규정은 그냥 건들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걸로 됐습니다. 네. 어. 8대2, 3대7 요거는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인가요? 아, 뭐 도끼인 개끼인입니다. 아하. 의미가 별로 없습니까? 그게 아니 그거예요. 말할 기회를 드렸는데 본인 개gin이면 나로 끝나면 어떡해요. 한 5대5 정도 혹은 아. 100% 여론조사 반영 이 정도 하면 뉴스가 뭐 대서특필이 됐을 텐데 예. 7대3이나 8대2나 여론조사 비중을 반영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일단 총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이 당원 100%로 가게 되는 전당대회 룰은 일단 바꿔냈다라고 네. 하는 것 때문에 큰 비판받는 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것보다 훨씬 더 관심이 주목됐던 건 집단 지도 체제를 가냐, 그렇죠. 아니면 네. 황우여 위원장이 얘기했던 하이브리드형 지도 체제, 투탑 체제를 가냐였는데 네. 네. 한 보름 넘게 이런 내용이 다 끌고 가다가 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네. 결국 다시 이 당원과 여론조사 비중으로 정리가 됐는데 그래서 황우여 위원장을 어당팔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뉴스를 좀 보다 보면 국민의힘은 뭔가 이 위기 의식 같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허. 왜냐면 이제 정말 위기 의식이 막 느껴졌으면 말씀하신 여론조사를. 것, 뭐 집단 지도로 가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100%로 가든지 뭔가를 바꾸는 모습이 좀 나올 텐데 그냥 뭐 그런데 네. 아니 뭐 도끼인 개낀 그러는데 백도보단 나요. 그런 점에서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 네네. 평가할 건 해야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게 국민의힘 당원들을 좀 자극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총선 실패가 네. 총선에서의 참패가 우리 당원들 때문이냐. 네. 당원들이 100%로 결정해서 대표를 뽑고 아. 이런 것이 오늘날 당이 이렇게 그 우리가 어려운 사정에 처한 이유냐. 네. 이런 반발 심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총선 참패라는 게 그런 것보다는 공관위에서 이제 4개 권역을 나눠 가지고 거기서 뭐 컷오프를 한다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수가 들어왔는데 아니 그런 데서 좀 잘하면 저기 총선에서 지금보다는 성적이 낫지. 이게 왜 당원들이 뭐 모든 걸 결정하는 이게 문제냐. 사실 모든 당은 진성 당원 체제를 원래 지향하는 게 현대 정치의 기본입니다. 네. 그렇게 보다라면은 혁신이라는 것도 당권파들이 이제 20%를 이렇게 국민 여론에 뭐 이제 수용하고 개방을 하겠다 이러지만은 그분들이 이렇게 20% 정도 해가지고 뭐 당권파가 교체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면 괜히 듣는 당원들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네. 저기 오히려 민주당은 거꾸로 된 당원 당규를 개혁했거든요. 그렇죠. 저기 당원의 당원의 의사결정 능력을 더 권한을 중하게 하는. 더 늘리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반된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이 어떤 그 좀 고도의 정치 행위고 자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치를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대충 퉁치고 넘어가려는 이런 정당 정치 보는 것 같아. 난 좀 느낌이 싸하다. 느낌이 싸하다. 이게 네. 어제 당에 있는 한 인사가 연락이 왔어요. 네. 어제 이제 7대3으로 가냐 8대1로 가냐를 두고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제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오, 당에서 김병준 당 고 인사가 최고의 연락이 와서 네. 여론을 그래도 가장 잘 아니 7대3과 8대2 그래서 제가 똑같이 도킹 개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근데 어차피 과거에도 7대3이었고 민주당이 한 25% 비중을 25%.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100%에서 7대3을 가나 8대1로 가나 그 비중은 비슷한데 그럼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당원 당규 개정 사항에서 핵심이 뭐냐라는 게 제일 예. 중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과 대비되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위해서 사람을 두고 당원 당규를 바꾼다면 우리는 집단 지도 체제를 가건 뭔가 이게 다 누군가 한 명 특정인을 겨냥해서 그 사람이 견제하기 위한 당원 당규 개정 작업처럼 비춰졌는데 그런 거 안 한다. 우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당원 당규 개정하는 게 아니라 네. 민주당과 다르게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는 당원 당규 개정에 초점을 두고 좀 비교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 딱 8대1로 결정을 하네요. 잘 됐습니다. 네. 그나마 좀 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둘 다 반대였습니다. 저는 5대5를 주장했는데요. 예. 반반으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님은 아마 안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고, 늘 당대표 고심 왜? 중이에요. 네. 고심 중이에요. 네, 당이 바뀌어야 된다.
영남하고 수도권하고 괴리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늘 궁금했던 게 지금 이제 여당이랑 야당이 예. 좀 가는 방향이 지금 어쨌든 약간 방향성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 정치에서는 그렇게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좀 트렌드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나중에 집권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당내 민심을 잡는 게 중요하지만 이제 뭐 대선을 앞두고서는 늘 모두가 이거 중도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당심을 강화하는 게 나중에 이 중도까지 확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당심과 여론 민심을 좀 섞어서 가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늘 이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당권 규정과 대권 규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한 규정은 5대 5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그쵸, 반을 그쵸. 늦춰. 그럼 당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뽑게 되는 정치인들은 여론조사 비중을 많이 두는 게 맞다. 네. 국민들의 선택이니까. 하지만 당을 이끌고 가는 당의 지도부를 뽑는 과정에서는 당비를 내고 이 당의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당심의 비중들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 그래도 현대 정당 정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네. 그럼 너무 당심을 강조해서 가다가 민심과 멀어지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중간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평가를 받고 민심을 얻지 못하면 바로 즉각 지방선거 네, 하고 바꿀 수 하면서 있고. 정리가 되기 네. 때문에. 근데 당원을 뭐로 보냐에 약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국민들 가운데 국민의힘을 더 좋아하는 사람 당원 이렇게 생각을 할 거냐, 예. 아니면 정말 이 당의 방향을 결정을 하고 이 당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당원으로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그 진짜 당원들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의 정당은 국고 보조금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들의 당비만 갖고 이 정당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이 정당들이 거대 정당들은 엄청난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 당연히 이 정당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훨씬 더 존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자꾸 민주당 얘기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보편적인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렇게 폭넓은 민주진영을 지지하는 국민들보다도 강성 지지층들을 핵심 당원이라고 얘기를 아, 하면서 민주당 얘기할 시간 또 있어요.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건 현대 정당 정치와 조금 거리가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당이 네. 원래 저기 이제 현대 군주는 뭐 정당이라 그랬는데 이 당은 국민을 닮는 게 아니라 당원을 닮아야 돼요. 당이 예. 아, 정당 정치라는 건 그런 당원을 닮은 지도부가 네. 경쟁하는 공간이 바로 정치거든요. 네. 그래서 정당 민주화보다도 정당 간의 민주화가 중요한 거지. 정당은 당원을 담고 그 뜻에 복종하면서 자기 질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게 정당인데 네. 자꾸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당원 가입 이상 열풍이 분 나라입니다. 저 수백만이 가입하지 않습니까? 예. 독일 3인당의 10배예요. 독일 3인당이 유럽 1당인데 네. 이러면서 이제 허수 또 어떤 지역 편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성 당원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허수 당원 체제에다가 세도 정치하는 수단 플랫폼으로 이 정당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세도 세도? 정치. 그렇지 그러니까 뭐 지역 기반에다가 기득권에다가 뭐 해가지고 또 층층이 있는 뭐 전국위원회니 대의원 대회니 뭐 네. 해가지고 대의 정치층도 다층화해가지고 무지한히 복잡하게 만들어놔가지고 네. 거기서 또 권한을 다 쪼갭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각 지역의 어떤 그 균형된 여론이 잘 종합이 돼서 하나의 집단지성으로 또 당은 신경망으로서 그런 것들을 규합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네. 이렇게 건강하게 가야 되는데 이런 논란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뭐 호남 다 합쳐야 저 대구 경북 숫자 나옵니까? 국민의힘 당원이 주로 이렇게 지역 편중에다가 하니까 어떤 특정 집단이 너무 과잉 대표되고 과잉 그 저 성장을 해버린 네. 지역 기반의 정당이 되다 보니까 당원 100%를 한다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건 의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정당의 어떤 체질과 구조의 문제인데 원래는 그 문제를 네. 뭐 저기 일반 국민 여론 20% 30% 네, 이런 네, 네. 걸로 임시 방편적으로 보완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당의 문제 진화가 덜 된 정당들이 우리 현실에 있는 문제 사실은 이게 본질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분의 이 정치 토론의 수준이 굉장히 좀
깊고, 품격 있네요. 예, 품격 예. 있고 다만 이제 저희 방송이랑은 안 맞다. 그렇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구독자는 내가 올려드릴게요. 자극적으로 네. 가볼까요? 네, 자극적으로 한번 갑시다. 네. 근데 질러버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회 인근에 네. 캠프를 꾸렸다 사무실 이런 차렸다.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요? 어디에? 뭐 여의도에 여의도에 어, 국회 그렇습니까? 인근이라고 하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그 전 비대위원장 할 때 호흡 네. 맞췄던 인사들이 있잖아요. 우리 나왔었던 장동혁 거기 가요? 예, 수석 대변이라든지 네. 비서실장했던 김영동 의원, 뭐 그 당시에 수석 대변이었던 뭐 박정아, 뭐 김예지, 한지아 이런 분들이랑 좀 소통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대표만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같이 음. 최고위원도 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단을 꾸렸다고 해야 될까요? 한동훈 사단. 팀을 꾸렸다. 한동훈 팀. 런닝메이트. 런닝메이트를 팀 꾸렸다. 한동훈. 러닝메이트 누가 하실래요? PD는 혹시 하실래요? 러닝메이트 할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우리 동료님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정말 김종대님 하실래요? 아니 런닝구 입으라니까. 러닝군요? 그러니까 쌍방울 얘기하시는 건가요? 쌍방울 아유. 그래서 그러네. 여의도 사무실 임대하시는 분들은 참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단기 임대들이 들어올 때는 이 돈을 좀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때마다 절철이 네, 그 예. 이분들은 돈 잘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 선불을 내야 될 걸요? 그래요? 선불로. 네, 선불로 내야 되죠. 뭐몇 달치? 두 달치 아. 해서 그래요? 뭐 1,0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자, 하여튼 뭐 한동훈 전 네. 비대위원장이 지금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렸다. 요거 이제 보도가 좀 나왔다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그 전부터 좀 친분이 있던 혹은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많이 돕던 이런 분들이 함께 뭔가를 하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은 아마 캠프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일 거고 예. 공식 캠프는 참여가 불가능할 겁니다. 음. 우리 전당대회는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은 후보의 지지 선언을 하거나 참여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는 한동훈 캠프다, 뭐 아니면 거기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눈여겨 봐야 되는 건 거의 반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제 런닝메이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이 같이 네. 뽑습니다. 근데 청년 최고위원 1명은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이랑 같이 다녀요, 막 손잡고. 예를 들어 옛날에 이준석 대표 됐을 때 계속 같이 야구장 가서 이렇게 사진 찍었던 게 김용태. 그럼 당연히 세트로 가는 겁니다. 네. 그땐 그랬지. 김병민 씨는 안 가요? 저요? 어디를요? 한동훈 캠프. 아니, 저는 장르만 여의도를 지키고 있어야지 어디 가겠습니까? 저희를 왜 그렇습니까? 아, 근데 러브콜이 네. 올 법도 한데. 오겠지. 당연히 올 올 법한데. 거예요. 당연히 와요? 네. 예. 제가 최고위원 한번 해봤잖아요. 해봤으니까. 경력직이다 나는. 예, 경력직이다. 경력직이다. 충분히 경쟁력 있다. 어필하는 거죠 지금. 네. 전혀 뭔가 그렇지 있어요. 예. 네. 있을 것 같은데. 무튼 최고위원 2명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1명 여기에 대해서 어떤 런닝메이트를 꾸리는지가 중요하고 근데 또 그 천하용인의 사태에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곱씹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천하람 당대표 그리고 2명의 최고위원 1명의 청년 최고위원 진영을 잘 짰어요. 네. 근데 최종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1명도 당선이 안 됐잖아요. 예. 뚜껑 열어보니까. 네, 그 이유는 당 대표를 하나 뽑고 최고위원을 2표를 뽑습니다. 네. 사람의 심리상 2명을 딱 찍어갖고 해달라 그러면 아니 나는 내 의사결정권에 투표 자율성이 있는데 이거 2개 다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더를 내린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가자고. 네. 오도대로 안 되는 거. 조합이 돌죠. 그 그러니까 번호 조합이. 천하용인의 오더는 2명을 찍어서 내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 전략을 수정해서 1명만 시켜주십시오. 라고 이기인이든 허은하 의원이든 이렇게 갔으면 1명은 됐습니다. 표가 네, 몰렸으면.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 욕심을 내서 한동훈 위원장이 나왔을 때 2명을 다 찍어서 이 2명 다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안 되고.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나만 그냥 지정해달라. 그리고 최고위원 하나, 네. 청년 최고위원 하나 이렇게 그렇게만 세트를 짜고 해달라. 그리고 여성 1명은 무조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1명은 여기 약간 느슨한 연대로 네네. 네, 같이 가게 되는 조합을 그리면 한 3명 정도의 최고위원을 건지면서 그렇습니까? 무난하게 안착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요? 모든 전략을 다 짜놓으셨네. 네, 전략 봐라. 내가 보기엔 이미 예. 내부인이셔. 그런가요? 이제 용산으로부터 전략을 다. 미움받을 용기는 다 갖고 있는 거죠. 아니, 저는 내부인도 아니고 또 용산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교 역할도 할 수 있다. 두 아니, 번째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예. 용산과의 관계를 잘 매끄럽게 만들어서 용산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그래야 다음번에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서정훈론이다. 서정훈론. 네. 어떻게든 잘 되셨으면 잘 지내보자. 자, 그럼 이제 민주당 한번 가볼까요, 슬쩍? 민주당. 민주당이요? 민주당 뭐 안 갑니까?
이 민주당인가? 아 민주당은 안 가고 민주당에 좀 이따 가고 이재명 민주당에, 대표 그거지. 오늘 또 저희가 인터뷰가 없이 네. 두 분씩 모시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음. 민주당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12시 넘었어. 알겠습니다. 사실상 사회자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상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신 원칙이 준비된 가운데 당원이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출마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재밌어가지고 네네.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 쇄신 방안 중에 하나로 뭘 추가를 시켰냐면 방송 출연 및 언론 인터뷰 횟수에 따라서 당 기여도 가산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건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왜 이거-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활동을 하면서 당의 전략도 뭐 홍보도 하고 뭐 방어도 하고 네. 하면 이제 어쨌든 당에 기여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도입을 했는데,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이거를 현역 평가 자료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천할 때도 평가 자료에 이 당 기여도 항목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방송 출연 같은 게. 네. 이건 저를 위해서 넣은 것 같은데요. 글쎄. 만점 나올 것 나는 같아요. 딱 떠오르는 거라고. 모든 것이 김병민을 향해 지금 가고 있네요.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네. 이제 와서 얘기지만 총선이 4월이었고 3월쯤에 한동훈 의원이 몇 번 전화가 와서 방송 좀 나가달라고 얘기를 한 두어 번 했습니다. 네. 나가서 본인 혼자 스피커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당대표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대 위에 서면 카메라가 쫓아와서 그날의 대표의 워딩을 이제 뉴스로 다뤄주지만 네. 모든 정치의 시작은 사실은 아침 라디오에서 시작하거든요. 그 아침 라디오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우리 당을 옹호하거나 아니면 나가서 우리 당에 대한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하는 그 뉴스 어젠다를 세팅하는 사람들이 거의 전무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워낙 험지서 뛰고 있으니까 라디오 나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하철 가서 인사해야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지난주 월요일에 석유가 발굴됐다 난리가 났잖아요. 네. 드디어 아브레우 박사 막 해서 저도 나가서 열심히 했죠. 네. 아는 것도 없지만 예. 시추해야 된다. 아브레우 박사가 어떤 희망을 사람인지 갖고 가이아나 지켜보자. 광구가 다 세계 최대 유전에서 이런 16%의 희망이지만 우리 20% 희망이다. 네. 아는 정보 기사 몇 개 들고 얘기하는 건데 총동을 했죠. 아니 근데 정작 유전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실질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회에 있어요. 뭐 산자위도 있을 있어. 거고 뭐 경험 있고 전문위원도 그럼 있을 그 거고. 사람들이 산자부 2차관 혼자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그게 아니라 월요일에 대통령 발언이 있었고 아브레우 박사가 금요일에 왔던가요? 네. 그럼 그 중간하고 금요일 아브레우가 딱 얘기를 했는데 뭔가 여론이 좀 심상치 않아. 그럼 금요일부터 금토일 전부 나가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나가고 혼자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야 이거 의회 의원들이 전부 나가서 대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향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전부 국회에서 좋은 상임위 혹은 지역구만 지키고 있으면 아. 야 이럴 거면 정치하지 마. 근데 이거 진짜 라는 얘기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죠? 맞아요. 아니 왜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야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네. 의원들은 섭외가 안 된다니까요. 네, 안 나와요. 어저께도 제가 네. 오후 3시인가 연합뉴스 TV에 한 2시간 전에 전화 가서 급하게 오줄 수 있냐고. 그럼 뭐 열대 제치고 가는 거죠 일단 가서. 그러니까 당 기여도가 매우 탁월하신데. 네. 네. 압도적이죠. 그 실례지만 네. 전공이 뭐셨어요? 네, 저는 행정학 박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학이 석유를 이제 그 커버해야 모르게 또 저런 이제 쪽으로 아니, 나는 가니까. 경제학인데 네. 정석유 경제-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예. 예. 아니, 행정학적으로 당연히 그렇죠, 국가의 행정적으로. 의사 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요, 예, 맞습니다.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예, 사실 이게 오늘날 지상파 방송의 그 시사 프로가 없어지는 그 심야 토론 뭐 네, 이런 네, 것들 네.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JTBC도 없어지고 그 왜 그 하던 심야 토론 시사 없어졌어요 우리? 없어졌어요. 그거 아, 벌써 그래요? 2년 밤샘 됐어요. 예. 토론. 아, 네, 방금 네, 그것도 없어졌고 음. 이게 대부분 시청률 문제가 아니라 섭외 문제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그 작가 PD들하고 얘기를 하면 네. 아니 그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다. 아하. KBS 심야 토론 같은 게 생긴 게 네. 40년이 넘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냐. 네, 제가 섭외가 안 됩니다. JTBC 밤샘 예. 토론 문을 열고 시작해서 문 닫고 나왔는데 아하. 아, 그래요? 네. 첫 회랑 마지막 회 저 마지막 하셨어요? 회를 저랑 장경태 의원 둘이 아 그래요? 같이 했는데 네. 아니 이게 주제도 항상 가끔 뭐 JTBC는 좋은 주제 때도 연락이 와요. 근데 모방소사 토론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두세 번 연락이 오는데 어떤 때 연락이 오냐? 이태원 참사 관련된 내용.
김건희 여사 명품백. 아하. 이럴 때 꼭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참 진짜 마음의 갈증이 생기죠. 안 그래도 나갈 수도 없고 그래도 나가자. 나갑니다. 나가서 주어진 여건 내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하죠. 섭외가 안 된다는 게 아무도 불리한 뉴스 주제 때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나오려고요. 일들을 가서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뭐- 위기의식이 없나 봐. 예, 섭외도 안 용자들이 되고 없네요. 뭐 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게 예, 이제 그 공론회장을 포기한 정치.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본격적으로 아니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네. 이미 탈진실의 시작이 됐어요. 아하.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진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판단하고 뉴스를 봐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저기 가짜 같은 진짜보다는 진짜 같은 가짜가 훨씬 수요가 높고 또 그런 데서 놀고 싶어 하는 게 최근의 어떤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저기 토론을 넘어 숙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토론이 아니라 생각하는 토론. 이게 숙론이 이제 필요한 시기인데 이제는 그런 장이 남아 있질 않아요. 우리 플랫폼에서 네, 그게 남아 이제- 있질 않아요. 네, 이제는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는 그런 토론이 아니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누가 더 센 생각을 갖고 있냐를 갖고 토론하는 시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될 공론, 아. 잃어버린 건데 네. 결국 국회 이런 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한테 이것이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디 토론이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상대 패널하고 얘기하는 게 자기가 마모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 마모되고 깎여나간다. 네,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아하.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소명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네. 결론은 우리 당이 이거를 잘 지금 추진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네. 정리합니다. 아니 뭐 어느 당 얘기는 아니지만 뭐 애쓰시는 건 제가 알아요. 예, 야, 예, 이런 거 예. 평가해야 됩니다. 네. 백도보단 낫잖아. 아, 백도보단 낫다. 예. 자, 자. 그리고 다음 뉴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대 타임 가볼까요? 자,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 네. 라는 정청래 위원장의 멘트와 함께 어제 22대 국회 첫 번째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고됐던 대로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불참을 했고 이제 그래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민주당은 7월 초까지는 이 법안 법사위 넘겨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 전환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그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이 1년인데 지금 이제 곧 있으면 7월 중순, 7월 19일인가요? 이제 그쯤이면 기한이 만료가 되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어차피 이번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시 이제 재결하고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법사위 단계에서는 빠르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네. 빨리빨리 갑니다. 예. 뭐 법사위 열차 포함해서 아마 다른 열차들도 굉장히 빨리 갈 것 그렇죠. 같은데 예. 하여튼 가장 지금 관심 많이 받는 거는 법사위. 법사위는 이제 국민의힘은 네. 참석을 안 하는 거죠? 현재는 안 왔지만 꼭 가야죠. 가야 돼요? 아, 왜냐하면 네. 일단은 첫 번째 처리할 때는 그냥 넘어갈 거잖아요. 네. 가결될 때. 근데 저번에 우리가 다 학습해서 알지만 제2요구를 행사해서 다시 넘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3분의 2가 필요하게 되는데 네. 여기에 참석을 안 하게 되면은 민주당 도와주는 게 돼서 결국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본회의장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또 언젠가 가야 되는 거면 좀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뭐 국회의원이랑 이게 안에서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7석 던져줄 테니까 받아라라고 하는데 참 그거 끌려가기도 못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몇몇 사람이 연락이 와서 제가 드린 조언은 일단은 민주당의 그 보여지는 그림이 참 화려하다. 네. 정청래 위원장 얼마나 화려합니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 뭐 등등. 결국 국민들이 보고 평가하실 텐데 네. 가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두들겨 맞고 주저앉으면은 되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집단이지만 막 두들겨 패는데 거기에 한 명이 강하게 맞서갖고 스타가 탄생해요. 그게 누구냐면 2021년 국정감사에서의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그때 뭐 정청래 의원이 아니라 박범계 의원이 예. 막 뭐라니까 그땐 저한테 안 그러시지 않습니까? 한 10시간 장면 생중계 보고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껑충 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스타가 누구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서 이모 3M 막 공격하는데 억하고 넘어가니까 그다음 한동훈이 이렇게 빛이 났던 거죠. 의석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소수 정당으로 전락해서 네. 나가서 투쟁력도 떨어지고 팟캐스트 모자 못 하잖아요. 그럼 내각이든
이 상임위에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인사 한 명이든 여러 사람들이 막 몰아붙일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역할을 누군가 해주면 네. 그게 우리가 지금 엎을 수 있는 마지막 기술이지 뭐 여러 잔기술 갖고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숨겨놓은 기술이 있으신데 이 정도가 사실 이게 민주당으로 보면 섬뜩한 기술이죠. 네. 근데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은 예, 예. 상임위에서 막 들이받았잖아요. 예. 그래 그게 끝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정회를 하고 점심 먹으러 간다고. 네. 그럼 엘리베이터 안에 타잖아요. 예.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속 치는 거야. 저기 그 부하 직원들하고 그 검찰청 직원들하고 아까 그 의원 말이야. 그리고 저기 직원들 뭐 하신 거예요? 뭐. 저기 경화 저기 이렇게 하는 그 기능직도 있잖아요. 네. 당신 몇 급이야? 5급이지? 야, 네가 국회의원 해라. 뭐 이런 식의 말도 들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분은 전원의 이, 전원. 네. 멘탈이 보면은 딱 나가서 치고 돌아서서도 밥 먹으면서도 또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기질이 있어가지고 쭉 가는데 이런 사람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있기가 쉽지 않네. 이번 예, 개각을 그게 쉽지가 통해서 않아요. 그런 장관을 딱 가져와야죠. 한 뭐 5명 바꾼다 그러면. 예. 예를 들어 뭐 지금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이 있으면 네. 의석 숫자로 안 되잖아요. 그럼 아, 최민희 예. 위원장이 그런데 딱 대립각 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왜 있어야지. 그러냐면은 그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사업비가 없어요. 여기 예산은 대부분 경직 성격. 네. 뭐 인건비하고 시설 유지비하고 뭐 교도소 뭐 들어가는 거 뻔해요. 죄수들 바빠. 예, 예. 처우 개설 안 해줄 거요? 국회의원들 별로 쟁점이 없어요. 특별히 뭐 예산 관련해서 뭘 받을 게 없구나.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게 별게 없다고. 그러니까 국회가 갑질을 해도 덜 아픈 부서니까 그런 스타가 나온 거지. 국토부나 예. 기재부나 세법이 걸려 있는 뭐 이런 데나 이런 데서는 가가지고 하면 불이익이 바로바로 피드백이 돼요. 뭐 하고 싶어도 못 하는군요. 예, 그러다 보면은 또 저기 뭐야 대들어봤자 내 손해라고. 네, 네. 근데 법무부 예산 뭐가 있습니까? 잘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뒷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 또 성정이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못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갖춰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그 잠깐 최혜병 얘기 이어가기 전에 네. 그 약간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 국민의힘이 지금 뭐 답이 없잖아요. 지금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오늘까지인가 내일까지인가 다 안 받아? 그럼 우리 주말까지. 18개 다 가져갈게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18대 0이냐, 11대 7이냐? 그런데 그 선택을 해야 문제는 되는데.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진짜 그 이기는 길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회복하는 데서 승리를 참다운 승리가 네, 있다고 네. 해요. 그럼 지금까지 후퇴하거나 무너졌던 퇴행이었던 것을 다시 복원하는 회복력에서 우리 야당의 어떤 참다운 승리가 있다고 보는데 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힘으로 억눌리고 짓밟혔으니 이제는 우리가 힘을 보여줄 순서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힘 대 힘이 충돌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면 한쪽은 입법 독재라 그러고 한쪽은 행정 권력의 예. 남명 독재라고 하거든요. 이건 힘과 힘의 충돌인데 괴물과 싸우다 같이 괴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요즘 명언집 좀 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 네. 아니 뭐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뭐 제가 좀 유튜브 가서 말이 배려서 그렇지 원래는 이렇다고. 그렇습니까? 양재도서관 좀 다녀오신 것 같은데. 뭔 얘기였더라? 힘과 힘의 대결인데. 이게 힘의 대결로 이제 네. 정치를 끌고 가는 건데 예. 원래 저기 뭐냐 이 말로 싸우는 공간이 이제 격투기로 변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할 점이 있는 게 이렇게 시한을 촉박하게 하지 말고 여당을 더 압박했으면 어떨까? 어떻게 압박해요? 아니 예를 들면은 네. 저기 우리는 이러이러한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직은 가져와야 되겠는데 저기 기다리겠다든지 더 또는 뭐 저기 이게 국회 관행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대통령은 관행을 지켰냐? 거부권은 왜 그렇게 많이 했냐? 그걸 견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상임위원장이 필요한 거다. 네. 그냥 관행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조금 더 설득적이고 열어놓는 말로 네. 소통의 언어로 하면서 시간도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가 가지고 오히려 그런 데서 이게 바로 이 국회라는 입법 공간에서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방향을 갖고 좀 국회를 운영하시는 게 좋지.
이제는 행정 권력의 그 독주에 입법 권력으로 맞서겠다는 힘과 힘은 이건 민주주의의 회복이라기보다는 네. 결국은 누구 힘이 더 센가를 한번 판결을 지어보자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점에서는 똑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아, 여야가 네, 네. 똑같은 겁니다. 어디에 공론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이런 게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칭찬 드리셨잖아요. 예. 남자 추미애다. 남추. 아니 그게 그럼 뭐 잘 뽑았구만. 뭐 항상 그쪽으로 지지층한테는 칭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 보시기에는 우원식 의장이 갖고 있었던 합리적인 인식마저도 다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뭐 양단의 선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양단의 선택이. 아, 그럼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 최소한 법사위원장만 달라 이거예요? 전략상으로는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가 없게 됐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체계작구 심사 등에 대한 이 마지막 관문의 권한 때문이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 판결이 나올 때쯤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될지도 몰랐지만 네. 그 전에 이제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이 이화영 수사팀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검사 탄핵을 주장하니까 특검을 하면 결국은 이 모든 일들 특검이든 탄핵이든 법사위 공간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네. 그게 검찰 그리고 재판부 이 사람들에 대한 압력을 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들고 가겠다. 그 법사위원들 중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인들이 들어가겠다라고 네.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지켜보겠습니까? 라는 명분으로 막는 건데 네. 민주당이 안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네, 안 줄 거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안 줄 거면 7개 상임위를 받고 그냥 아유 우리는 이거라도 받겠습니다 하면은 면이 떨어지니까 네. 들어가는 대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들어감과 동시에 국민적 여론을 끌어당겨서 최민희 위원장이 과방위를 얼마나 형해화시키면서 가고 있는지 이걸 맞설 수 그거 있는 이제 모습을 보여줘야지. 보여줄 사람은 이제 뭐 있으면 다행인데. 아 근데 과방위에 네. 우리 108명 국회의원 중에 과방위에 서로 안 가려고 한다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되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본질은 이런 데 있는 건데. 오늘 그 당의 좀 사정을 좀 알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쪽수에서 밀리니까 예. 아 이거 가가지고 괜히 뭐 싸움도 불리한데 말이지. 이러면서 슬슬 피한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당분간은 희망이 없구나 국민의힘이. 네, 네, 나는 네. 그 저 피켓 시위하고 그 본회의 안 들어오는 거 보면서 첫 인상이 아 국민의힘이 야당될 준비를 하는 것 같아. 저런 행태는 국정을 이렇게 도모하는 여당의 품격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난 아까 민주당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네. 이거는 힘자랑이지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참다운 승리는 민주주의 회복에 있다. 이런 쪽으로 좀 저는 주장을 해서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럼 국민의힘은 어떠냐면 완전히 야당이에요. 그것도 군소 야당이에요. 군소 야당.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보이면 여당이 이렇게 어떤 그 저기 뭐랄까 국정에서 뭘 보이콧하고 네. 뭘 안 하고 이렇게 저기 뭐냐 참여를 결렬을 선언하는 일련의 피켓 시위로 가. 네. 그리고 특기를 15개 만든다. 이게 이제 국회 대체제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어떤 그 민주당의 입법권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넘어가지고 불리한 입법권을 아예 무력화하자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건 국회 무력화 아니냐? 그렇게 무력화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거 한다고? 거부감만 행사하면 무력화돼요. 그러니까 네. 아니 법안 상정되지도 않은 법안에 벌써 거부권을 얘기를 하질 않나. 한동훈 위원장은 2027년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돼도 보궐선거 치러야 될 거라고 하지도 않은 대선 얘기를 하질 않나. 예. 왜 없는 얘기를 합니까? 허망한 자꾸들. 기대. 미리. 없는 너무 얘기를 합니까? 길다는 그런 얘기를. 근데 여러 가지 국민의힘 있다는, 의원들이 약간 그 과방위 안 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충 이제 감은 와요.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뭐 논리에서 밀리니 최민희 위원장에게 구박당하는 뭐 김병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쇼츠 같은 게 엄청 나와요. 뭐 정청래에게 웃음거리 된 김병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30초짜리 뭐 이런 많이 거. 나와요.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역으로. 네. 오히려 유튜브에서 정 반대로 최민희 한 방에 제압하는 뭐 김종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건 친한데 아마 왜 안 나올 양반하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그걸 두려워하니까 지금 안 된다.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되게 피곤한 일이잖아요. 가서 일당백으로 싸워야 된다는 건 네.
그러니까 아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 뭐 이런 경우에도 내 모든 걸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내 모든 걸 갖다 탈탈탈탈 털어가고 계속 공격할 텐데 네.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아니, 근데- 감내하고 해야 되는 게 정치적 상황 아닙니까? 아니 나는 이게 정치가 점점 슬픈 형국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또 법기술자들이 시사 토론을 주도하니까 너무 그 논리에 우리가 중독돼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또 국회 왜 법사위가 왕입니까?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거 원시 국회라고 이게. 아니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지하철에서 방귀를 꼈어. 왜요? 왜 끼셨는데 뭐 드셨는데 얘기하세요. 조금 안 좋은 악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러면 다리를 쭉 뻗어 옆에 사람 못 앉게. 왜요? 아니, 얘기를 들어봐요. 혼자 편하게 가려고. 혼자 이상한 편하게 거 가려고 아니에요? 누워서 갈라. 이거 법에 걸립니까? 안 걸리죠. 걸립니다. 네. 안 걸려요. 네. 우리가 하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내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일의 99.9%가 사실은 법하고 상관없는 영역에서 대부분 벌어지고 네. 극히 일부만 사법으로 가는 거예요. 최소한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런 평소에 파렴치하고 양심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나 법 위반한 거 없어. 나 법 먹인 건 없잖아. 그다음에 쟤는 법을 어겼어. 이러면서 무슨 기소권, 수사권을 앞세워가지고 전국에 판을 짜고 아니 이런 게 나랍니까 이런 게? 아니 이게 거기에다가 나라냐. 저기 뭐냐 그 미국 같은 데서는요 무슨 검사가 뭐 언론에 특종 주고 당 모의 주듯이 하나씩 뿌려주고 당 모이면 닭은 누굽니까? 언론이죠. 예. 아,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하면 모의 안 주기식에 되지. 네. 이런 특종을 뭐 사법기관이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 예. 또 어디 뭐 무슨 뭐 검찰 뭐 이런 데가 사유화 돼가지고 네. 누군 봐주고 누군 기소하고 아. 그걸 정치판으로 그대로 끌어들여 사법부가 하는 일을 그게 정치가 그냥 돼. 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 기억으로는 군사 독재에 시달리던 남미 같은 나라가 네. 법조인들이 사회 주류에서 이제 퇴조하기 시작한 때가 2000년 초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교사, 역사학자,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군사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가 법조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네네네. 그 법조인들 무서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저니까 하는 거예요. 맞아. 너무 벌거든. 후진적이다. 구독자 좀 올려 이런 얘기들을 갖고 형평성 논란에 대한 얘기는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50억 클럽 수사도 안 하고 김건희 여사 수사도 안 하고 나는 왜 가둔 겁니까? 전국에 있는 교도소 그리고 교도관 여러분 제가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교도소 시설 확충해서 정말 우리 인권을 확충해서 정말 저는 정말 제대로 이 얘기를 만들겠습니다. 듣고 송영길 대표 참 고맙습니다. 정치인이다. 그 안에서도 시시야. 그 시설의 처우 개선과 이런 걸 사료 고민하는 맛있는 거 사줄게 시시. 소나무 어디 갔습니까? 이거 과거에 네. 노회찬 원내대표가 항상 하던 말이에요. 예. 신문지 신문지. 깔고 예. 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하여간 이런 게 지금 국회 법사위 갖고 싸움을 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저기 뭐냐 야당이 법사위를 먹으면은 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 되는 거예요. 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면 대통령 방탄, 대통령 부부 방탄이 되는 거고. 네네네. 아니 지금 그 싸움이지 이게 뭔 싸움입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이게 국회 운영하고 뭔 네네. 관계가 있습니까? 그 이제 이게? 지금 그 말씀에 저도 많이 좀 공감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정치인들이 된 것 중에 큰 거는 국민들이 어떤 뭐 양보해야 될 뭐 이런 상황에서 혹은 내가 뭐 인정해야 될 수긍해야 될 상황에서 다른 거는 절대 인정 못 하는데 법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만 정도는 인정을 하니까 점점 그렇게 법을 좀 우선 원래 이제 법이 제일 마지막 순서가 좀 돼야 될 텐데 진나라가 한비자 법가로 천하를 통일했는데 아 진나 역사까지 갑니까? 그 당시에 네. 법은 가마솥에 새겼어요. 그땐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네. 법에 권위를 부여하려고 네. 쇠에다가 법을 새겼어요. 네. 이 얘기를 순자가 듣고 천하가 망했구나. 덕과 순자 예로서 지켜야 될 걸. 네. 저렇게 쇠에다가 규칙을 새겨놓으면 네. 이제 천하는 망했다. 그 얘기하고 진나라가 실제로 망했어. 30년도 안 가가지고. 네. 법 좋아하는 사람 법으로 망합니다. 아. 그게 저 진나라의 운명이었어요. 네네네. 법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네.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게 이게 사람 목숨을 좌우하고 정치를 결정한다는 거야.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법으로 다 하려고 하는. 다 사법화되는 거지 이게.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고요. 짧은 반론 하나. 짧은 말로. 짧은 말로. 네. 그러니까 뭐 노회찬 전 의원 관련된 얘기들이 한지 국민적 안타까움이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과 별개로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부정부패 또 이런 것들까지도 자칫 잘못 해석하면 정치의 영역에서 다 풀고 적당히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터부시하게 되는 문화가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부정부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뭐 대표적으로 쌍방울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디올백도 있고요. 네, 여러 아니 그러니까 여기 쌍방울하고 마피아. 지역백 나오고. 제 생각은 그래요. 자, 그런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을 국민이 호소하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사법기관이 널려 있습니다. 네. 국민권익이 있지, 네. 인권이 있지, 공수처 있지. 일 안 해. 아, 뭐 근데, 뭐 예. 널려 있습니다. 경찰이 있지, 검찰이 있지. 예. 그런데 전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예. 전부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러면은 결론이 뒤집혀요. 아하. 그래서 180도 훌러덩. 이번 권익위의 어? 조사가 이런 걸 총결. 왜 만든 거예요? 이런 예. 독립적으로 하라고 만들어 놨다. 드디어 넘어가는군요. 네. 자, 그럼 이제 다 쏟아내셨죠, 이 정도면. 아니 네. 전 다 쏟았어요. 네, 다 아직 쏟아내셨어요. 구독자 오르고 있는 게 안 오르고 아니 원래 그 있는 임성근 거. 탄원소에서 쏟아내실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다음 아까 12시 5분에 가셔야 된다고요? 네. 넘어가 볼까요? 좋을 대로 하세요. 자, 다음 뉴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스트레이트 소식을 좀 전하면서 네. 넘어가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중이죠. 네.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 방문 중인데 어제는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광물 개발 협력 네. 관련한 MOU 체결하는 그런 소식이 사실 많이 들리진 않는 것 네. 같아요. 기사가 많이 나진 이제 않고 큰 있고. 선물 받으셨던데요. 선물이 오히려 더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을 때 이제 거기서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빵을 이렇게 떼어서 먹는 게 약간 그 인사 같은 건가 봐요. 이제 그런 사진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 자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국가 최고 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 무하 메도프 전 대통령 부부와 예 친교 오찬 중에 네. 이제 그 국견 우리나라 따지면 진돗개 같은 느낌. 예, 네. 알라바이라는 그 국견을 선물 받고 이제 굉장히 기뻐하는 댕댕이. 네 저런 모습들이 화제가 됐는데 사실 뭐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활짝 웃는 모습은 좀 오랜만에 그런가요? 보는 것 아니 이 같은데 알라바이가 예. 들어보니까 진돗개와 같이 진돗개 상징이 뭡니까? 충견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아하. 그 정말 그 가족에게 그 충성을 다하는 아하. 그 알라바이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충견이 좀 많이 필요하시죠? 알라바이 네. 물어! 어쨌든 저런 소리라고 이제. 순방을 조금 약간 마음 빵도 편하게 없나,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순방 가는 날 네. 권익위에서 이제 발표가 그렇죠, 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종결 방침으로. 음. 근데 지금 계속해서 뭐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당시에 뭐 상대를 제대로 뭐 그 최목상가는 뭐 한 3분 조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사도 직접 제대로 안 전화도 안 하고. 왔다라고 하고 뭐 윤 대통령 내외는 뭐 서면 조사도 없었다는 예. 거고.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저 선물 받은 개는 잘 키웠으면 좋겠네요. 파양하지 말고. 근데 저런 또 아주 예, 한 수가 있으셔. 예. 네. 저런 친구들은 그러는데- 대통령 기록물로 뭐 기록물이죠. 기록물이 되는 거죠? 기록물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디올백은 대통령 기록물. 어디는 아니 그것도 명확히 해줘야지.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예. 왜 가는 데마다 개를 안아주냐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네. 다 가는 데마다 왜 개를 대기해서 시켰을까? 아니 대통령 부부가 네. 집에서 저 관저에서 개 5마리 키우잖아요. 예. 그런 뭐 정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쪽에서도 예, 예. 나라에서. 예. 근데 문제는 대통령 관저에 있는 개들이 배변 교육이 안 돼 있다고 지금.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저 어디서 직원들이 들었어요? 굉장히 고생이 많은 에이, 이유가 있어요. 아이고야. 안 된 거 내가 알아요. 진짜요? 아, 그래가지고 저기 관저 안에 손님들 왔을 때 오라고 개조심 써놓은 게 그 이유라고. 제가 가봤는데 개조심이라는 단어는 강용 씨가 한번 등장해야 될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 저기 뭐냐면은 저 개들은 국견이고 품격 있는 개들이요. 아하. 예, 그랬는데 토리는 품격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니 교육은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교육은 제대로. 이상하네 내가 오늘. 아니 개교육 어디서부터 꼬이신 거예요? 개교육 시켜가지고 메시지는 저기 아닐 거 이게 아니에요. 무슨 네. 개 정상 외교 같아 보이질 않나. 아. 네. 거기에다가 이 세 개 나라에 자원 외교 하겠다고 간 거잖아요. 예. 지금 나오는 MOU 보면 다 기업이 한 거하고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새로운 게 없어.
예, 새로운 게 없고 네.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을 갔는데 네. 저렇게 가서 우리 동포 고려인 간담회 할 것 같으면 네. 작년에 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아하. 건드려 가지고 음. 그 난리를 쳐서 가슴에 대못 받고 네. 이렇게 찾아갈 줄 알았더라면 네, 네, 그래서 네. 내가 그 흉상이 어디 있는 거 알아봤어요. 예. 최근에 그 자리에 잘 있더라고. 아. 그러니까 옮기지도 못한 게 이제 저런 네. 저런 네. 이유 때문이라고. 네. 예, 예. 저런 이유 때문에. 그 결국 안 옮긴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박물관으로 이전한다 그랬는데 그 시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잘 있어요. 네. 그러면 뭐가 남았냐면 논란만 남은 거고 저 동포들 가슴 아프게 한 것만 남은 거야. 제가 그 논란 처음 네. 터졌을 때 과유불급이라고 얘기했다가 참 해먹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가 과유불급이에요? 이전하는 게 아 이전하는 게. 그 당 지지하신 분들한테 욕을 좀 먹으셨나요? 아니 뭐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예. 네. 아니 뭐 용산에서도. 또 뭐 알만해요. 네. 그래서 제 네. 얘기는 그거예요. 네. 저는 9월에 원래 중앙아시아 방문 일정을 6월로 앞당겨서 예. 무리하게 예. 저렇게 가는 것은 어떤 그 여사를 위한 헌정 그 외교다. 6개월간 자기 고생했어. 거기에서 잘 다녀오시라고 국민권익위가 때 맞춰서 그 순방 선물을. 선물을 줬고 또 저 이원석 검찰총장은 맨날 하나만 한 얘기 원칙대로 네. 할 겁니다. 네. 아 그럼 원칙대로 언제는 안 했어? 안 했지 여태까지. 그러니까 여태 이런 부분들로 다 간 게 다 이게 패키지 상품 아니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아 이게 다 패키지군요. 여기는 네. 타지마을 같은 관광지는 안 가지 않았네요. 아니 타지마할과 같은 헌정의 예. 이제 개여행이 아하. 된 거죠. 개여행이에요. 예. 도구 실제로 트립. 뭐 보면 맨날 개 사진 나오고. 아니 그 이번에 네. 권익위에서 그 종결의 근거로 뭘 됐냐면 예 최목사가 예, 그러니까 네. 일단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걸로 봤고 예. 설령 있다고 해도 이 최 목사가 미국 국적이라는 거예요. 그 외국인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외국인이 준 거는 네. 이거는 뭐 포함, 그러니까 그 이제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그냥 이거는 그냥 선물 받은 거니까 외국인한테 선물 받은 거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면 되지. 자. 이게 무슨 청탁금지법의 신고 대상이 될 수 김병민 있느냐? 빠져나갈 수 있나요? 이런 논리면 네. 네, 그냥 내가 만약에 청탁을 하고 싶어. 근데 내 주위에 찾는 거죠. 아. 미국인 없나? 그래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근데, 됩니까? 아마 이게 대통령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특수지시가 있으니까 대통령 기록물법을 들면서 청탁금지법과 좀 다르다 말 얘기를 하는데 네. 말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시종일관 얘기하는 건 그 이게 이제 부정청탁에 관련된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대통령 배우자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근데 그렇다고 이걸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자니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음. 그러면 나머지 공직자들이 그럼 지금부터 내 아내가 다 받으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설명할 거냐. 그래서 이 법이 탄생된 배경은 벤치 여검사 사건이라고 기억하실 텐데 네, 네네. 네. 김영란 대법관 국민권익위원장이 정말 그 반대를 무릅쓰고 막 직진하면서 만들어낸 김영란법이 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장이 실질적인 정부 입법의 사례로 들이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니까 처벌의 조항이 좀 맞득지 않다. 근데 문제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2의 김영란법으로 이제는 튜닝할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어려우니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주세요 넘기면은 문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김건희 여사를 처벌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이게 현행법상으로는 처벌 조항은 없지만 네. 이대로 두게 되면 공직사회가 오히려 네. 혼란에 빠질 수 있으니 이런 법 조항을 추가해서 우리는 입법을 하고 민주당이 아. 안 받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2, 제3의 김영란법을 제시하고 네. 수사에 관한 부분은 검찰에서 이원석 총장이 하겠다고 하니 네. 휘첩해서 검찰이 수사해서 결과를 마무리 정리해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마지막 법에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네네네네. 검찰에서 무혐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용산이랑은 선을 그으신 것 같네요. 아니 이렇게 가야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저도 뭔가 다 같이 사는 거 맞습니까? 원칙이 좀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원칙에 의해서 수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수학도 이렇게 공식대로 풀면 답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답이 일단 있어. 네. 거기에 맞는 공식을 뭐 찾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원칙을 약간 그렇게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논리나 원칙을 좀 만들려고 자꾸 노력하는 것 같이 보여갖고 이러면 이 보는 사람들이 이거 수긍할 수 있겠나? 이게 좀 아쉽긴 그래서 합니다. 국민의 보편적 정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네. 지금 거기에는 좀 턱없이
미쳐서 네. 권위 계신 분들 참. 네. 근데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그 공직자 배우자도 네. 받으면 처벌할 그 수 민주당이 있도록 하는 발의를 그런 했잖아요. 법안 발의가 민주당 됐어요. 발의하기 전에 민주당 발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권익위가 이렇게 딱 발표하니까 그 다음 날 바로 발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권익위가 선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왜 민주당한테 선수 뺏깁니까? 그럼 민주당 법안 처리 이거 반대할 수 있어요? 네. 처리되겠죠? 아 그런데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또 상당히 존경하잖아요. 예. 그런 법을 어떻게 발의해요?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권익위 입장 아닙니까 이제? 아니 이거 받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그다음에 직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 지금 이것도 또 따지는데 직무 관련성이 우선 없다는 입장이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기록물이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일단은 처벌하기 애매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네.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가 예. 김병민 최고위원 개혁신당 가시는 거 아니죠? 아니 저 국민의힘 국민의힘에 있는 최고위원을 지낸. 거죠. 그렇죠. 당 쫓겨날까 봐 걱정하는 아니,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김병민 최고는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그 국회의원 되니까 네. 우리 그 집에 계신 그분이 네. 저 뭐냐 국회의원실로 뭐 영화 티켓이나 공연 티켓 같은 거 들어오면 가져와 나한테 상납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호통을 쳤어요. 어허. 그런 특권 의식 때문에 바로 이 아하. 나라가 여태돼가지고 야. 내가 그걸 개혁하기 위해서 내가 정치를 시작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 안 된다. 남편 정치 못한다. 아하. 문화상품권은 내가 받겠다. 그거는 이제 그 출연료 대신. 그건 있지. 예. 그것도 그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문화상품권은 예. 워낙 또 좋아. 그게 쓰기가 좋아요. 문화를 또 그래서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또 타지말 얘기를 가볼까요? 아, 요거 오늘 예, 썸네일인데 예. 중요한데 이거. 아. 이게 어저께는 저희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배현진 의원 간의 설전 을 통해서 네네. 이슈를 전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과 네. 배현진 의원이 붙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고민정 의원이 이제 우리 장르만 나와가지고 네. 내가 타지마을 같이 갔다 맞아요. 왔다, 뭐 먹은 게 없다, 네. 세부 내역을 봐야 될 거다, 뭔가 더 이제 다른 항목이 포함된 게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고 의원이 다른 부대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밝혀졌다. 이 문제 제기한 배현진 의원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또 이제 배 의원은 참지 않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 자료 이제부터 검찰 수사의 증거로 쓰일 거야. 그리고 당시에 동행했고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고민정 전 대변인 역시 수사 대상이야. 경거망동? 당신도 경거망동하지 마. 이렇게 맞받는 너라고 할 뻔했네. 예. 말들을 야. 좀 서로 좀 그지. 나는 네. 저기 이 논란 자체 내용보다도 네. 이 방식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아. 그리고 네. 나는 그 둘 다? 아니 뭐 고민정 의원은 자기가 당사자니까 네, 네. 소명하는 거라고 치고 네. 이걸 또 검찰 수사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 구조, 네. 이 논리, 뭐 걸핏하면 검찰이야 그냥 요즘은. 네. 나 이런 게 조금 마뜩하지가 않고 네. 도덕적으로 판단하세요. 도덕적으로. 그리고 저기 그 판단하면 뭔데요?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왜 자꾸 묻고 그래요? 판단은 뭔데? 사퇴하세요. 뭘 한다고 내가 사퇴를 해요? 아니 그래서 하여간 그래요. 아니, 네네네. 너무 법적으로 하지 말고 좀 도덕적인 아니 윤리적인 그러니까 기준. 네. 이거는 국사에 관한 문제고 네. 저 외국 순방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네. 이거 검찰 수사 들어간다 그러면 또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말을 좀 험하게 하시는데 톡하면 남의 통화 녹음하고 아하. 난 이것도 충격적인데 녹음. 녹음한 걸 또 까는 걸 보고 예전에. 난 더 충격적이란 말이에요. 야, 그건 진짜 요거 충격이었어. 좀 어. 당내에서 논란이 조금 됐죠. 그래서 네, 요즘은 네. 다 그래나 봐 국회가. 네. 난 그래서 여의도 가기가 싫어. 아하. 내가 요즘 거기 이번에- 사람들이랑 통화하기도 싫고. 예, 통화하기가 싫고. 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의도 잘 안 가시는군요 요즘에. 뭐 불러줘야 가죠. 불러야 자, 예. 그래서 하여튼 네. 너무 이렇게 윤리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조건 하려는 거 좀 반성하자. 여기 네, 오늘 네. 관통을 하는 내 메시지이기도 하네요. 요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친한 사람들이라 참. 아 고민정, 배현진 두 분 다 고민정 뭐- 의원은 바로 옆에 지역구 아, 광진. 그렇죠. 네. 학교 선배여서. 예. 네. 배현진 의원은 뭐 워낙이나 가깝고. 예. 근데 두 분을 위해서 좀 그만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할 만큼 했는데 네. 이렇게 강대강대 직국면으로 딱 붙으면 네. 결국은
두 분이 갖고 있는 신선한 장점들이 있는데 이게 둘 다 같이 이 마이너스 전략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 만큼 했어요 이미. 어. 네, 그러니까 고민적 이게 저는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배현진 의원은 초창기 때 네. 기내식 논란이 커졌고 자료를 입수했으니까 당연히 거기 문제제기를 해야죠. 근데 그러고 나서 문제를 더 커진 게 친문 진영에서 김정순 여사의 입장이라고 고소하겠다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고소고발전을 실제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에스컬레이팅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갔는데 이제는 감정 싸움까지 비춰지는 수순으로 가게 되면 네. 두 좋은 정치인들의 자산들이 깎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만큼 하셨다. 난 이런 네. 건도 그리고 얘기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배현진 의원이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공격수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공격수는 나서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거의 방송 나가서 하는 거 보면 최후방 수비수 골키퍼 역할인데 김병민. 네. 그 공격하는 게 이렇게 어렵진 않지만 수비수 역할 진짜 어렵습니다. 홍명보 같은 스타일이죠. 그 배현진 의원이나 우리 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네. 어려울 때 나서 수비도 좀 해라. 아하. 공격만 하지 말고. 아니 원래 손흥민이 팀 기여도가 높은 것은 네. 골 결정력. 공격이 아니라 네. 수비 가담률이 공격수 중에 유럽 최고예요. 네. 아하. 그래서 뛰는 거리가 그럼요. 저기 그 가장 많이 뛰어요. 그러니까 박재성 그래요? 선수가 남 두 배를 뛰어서 몇 바퀴를 돌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한국인의 네. 근성입니다. 네. 우리 정치인 특히 좀 국민의힘 의원들께 부탁하고 싶은 건 네. 딱 포스트에서 패스 골 넣으려고 하지 말고 병장 축구하지 말고. 예, 운동장을 넓게 쓰면서 아. 수비에 가담하고 해야지. 수비에 가담해서 딱 상대방이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한 골 내려도 골을 못 넣어. 골 포스트 맞고 튕겨 나간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나머지가 빨리 딱 수비도 잡고서는 전환해야 되는데. 미친 듯이 공격이 들어올 텐데 네. 그럼 혼자서 이거 다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요. 저는 배현진 의원이 그 다음 전당대회 때 누구를 지지할지도 궁금하고 배현진 의원이 네. 음. 그리고 본인이 뭐 최고위원한테 뭐 출마를 할지도 궁금하고 하지 않을까? 네. 아까 말한 여성 한 명은 최고위원이 우리가 4명인데 네. 4등 안에 못 들어도 무조건 한 명은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 측이든 반대 진영 측이든 여성 한 명을 사수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중요한 건 나랑 결이 맞는 것도 중요한데 전당대회는 무조건 인지도입니다. 그럼 우리 당에서 여성 인지도로 치면은 배현진 의원, 이번에 대변인이 된 김민전 의원, 네네네. 아니면 이제 원에서 찾아야 될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그 필요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배현진 의원을 생각하면 그 옛날에는 사실 이제 홍준표 시장 캠프에 있었던 시절부터 해서 친홍이었다가 어느 순간 약간 그 친윤으로 윤이 갔다가. 됐고 근데 또 최근에 이철규 의원이랑 또 강하게 각을 세우고 다시 친한으로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니까 이런 뭐 얘기인 거죠. 이 배현진 의원이 어쨌든 그래 나름 이제 국민의힘에서 인지도가 있고 이제 그 스피커 역할을 하는 정치인인데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재선도 되고 했으니까 또 약간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분이 지금 어떠한 입지에 있는지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 사람 어떤 감독이 있을 때만 등용되면 이거 문제잖아요. 네. 클린스만이 왔을 때만 등용되거나 이러면 안 되는 클린스만. 거고. 걸린슈만 얘기를 왜 꺼내가지고 걸린슈만 따라가고 싶어요. 정몽규랑 같이 따라가라. 김병민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 양반은 참 적절할 때 나오죠. 적절할 때. 예. 그래서 어떤 사람과 정치하는 것보다도 네.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정치하는가를 얘기하는 게 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골포스트 앞에 있기보다 좀 수비에도 많이 가담해달라. 네네네. 아 저는 우리 정치가 언제쯤 그래도 기본 품격을 회복하느냐. 나 이번에 석유 논란을 보고 네. 이걸 저는 낙관적 망상주의라고 부르는데. 낙관적 망상주의. 뭐 석유가 뭐 몇백억 배럴이 나온다나 어쨌든. 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뭐라 그럴까 이 조금 그 합리적 지성의 회복이 우리 사회 가장 절실한 과제가 아닐까. 무언가 이성의 영광로에서 네. 낱낱이 검증하고 해부하겠다는 정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회복하고 그런 지성들이 좀 잘 붙어서 이렇게 좀 왜 뭔가 그러시지? 이렇게 아니 되는 좀 미래학자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네. 이런 게 제일 절실하게 된 시대 같아 이게. 이게 이렇게 많이 사라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네. 탈진실의 시대가 야. 왔다. 아. 왜? 이제는 네. 사실 권력보다 의견 권력이 더 세졌습니다. 예. 감히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저기 사실을 여부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불편해해요.
그러나 의견을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네. 예, 이게 바로 탈진실의 사회 시대. 네. 실제로 아. 저희 그 출연자들 가운데도 뭐 이건 이렇게 됐고 이건 이런 언제 이렇게 됐고 수치 얘기하고 이런 건 인기가 없어요. 대신 막 그 감성 평론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막 소리 갑자기 막 저도 갑자기 왜 소리 지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아니 갑자기 화가 막 그런 나. 경우가 나는 저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벅벅 우기는 패널들이 선거 때는 내가 이해를 했어요. 아 저기 뭐 어떤 특정 정당 정파를 옹호하려고 네. 과열되는 양상이니까. 네. 그러다가 재미를 봤는지 선거 끝나고 그 짓을 계속하는 일단 아니면 미쳐버리나 봐. 아니 그때는 혈압약 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혈압약 들어가야 돼. 아 네. 나가 이거. 우리도 저기 개 몇 마리 여기 데려다 놓고 야 빨리 이제 보내드리다가 된 것 같아요. 딱 마무리 멘트 네. 좋다 이랬는데 갑자기 아, 마지막에 근데 개몇 그렇게 끝내는 마리가. 것보단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가끔은 탈진실의 시대 아주 잘 네. 들었습니다. 자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오늘 정말 명언 많이 나왔고요. 네, 명언 종대. 그리고 개 이야기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개 많이 나왔어요. 자 김종대 전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김병민 최고. 정말 이 국민의힘의 최종 수비소로서 방송에 최종 수비수. 예, 어마어마한 영향을 어마어마한 또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정 못 받는다는 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강원단기로 바꾼다지 않습니까? 네, 아, 바꾼다니까. 네, 이번에는 좀 인정받으시길 바라면서 가산 좀 팍팍 올리시길. 네,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